네, 시사인의 김문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 중입니다.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심지어는 동접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 12시에 확인했을 때 한 2,700명대였거든요. 그 새벽 한 5시 정도 확인했을 때 3,000명대였는데 지금은 4,000명대로 점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요. 댓글도 굉장한 반응이 좋은데 우리가 장동혁이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채널이요, 그게? 예, 국민의힘 TV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걸 TV로? 체크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TV가 이제 과거의 라이브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동접자 수가 높지 않았었거든요. 똑같은 라이브 채널만 보더라도 다른 것들은 스트리밍 종료 후에도 1,00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10만을 유지한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장동혁 대표로서는 별의 순간을 맞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별은 저기 있잖아요. 지금. 네, 크리스마스 별도 이 스튜디오 안에 있긴 한데요. 장 대표로서는 몸은 힘들지만 굉장히 마음이 이제 뭐 따뜻한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아니, 저기 장동혁 대표 이 기분에 대해서 우리 김은지 기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본인이 좋겠죠. 뭐. 원래 24시간 하겠다는 게 목표였거든요.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최장 시간도 세우고 이게 필리버스터가 조금 좀 우스워진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보도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예전에 처음 시작해서 결계 같은 것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깨가지고 이제 좀 기록 만들어서 어떤 그런 씬을 만들어야만 그래도 좀 뉴스 좀 나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좀 그런 식으로라도 최대한 좀 이슈 주목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진짜 애쓰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아무튼 그 종합을 하면 지층에게는 울림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죠.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그게 더 중요한 과제이긴 하거든요. 아직은 지방선거가 6개월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당내 내분과 투쟁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이긴 합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뭐 일종의 저희가 보기에는 내분이고 혹은 당내 권력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주요한 소재인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뉴스 주목도가 떨어지고 본인을 중심으로 당을 좀 이끌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한테 울림이 있는 건 사실인데 국민에게 울림이 있는 거는 또 별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적 울림은 없죠. 모르게 또 단정을. 아니 뭐 무슨 울림이 있습니까? 울림 뭐 약간 이제 울림 전에 잔진동 정도 약간 지금 이제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무슨 뭐 사실 어제 오늘 이렇게 쭉 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에서도 메시지가 뭡니까? 남긴 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결국 이 뉴스를 많이 잡아본 그 말은 이제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되지 않는데 그 말 한마디 한 문장 남는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들.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가 올라와서 뭔가 결기를 보여주고 품격을 보여주고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책도 막 가져갔잖아요. 네, 정치학의 고전들이죠. 무슨 책이요? 네. 왜 이렇게 두꺼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존 스튜어트 밀의 뭐 자유론이라든가 뭐 토크빌 책이라든가 되게 유명하고 훌륭한 고전들이 많은데 그 고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들이라든가 자유주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자격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꺼내고 있는 그 고전과 논리들은요, 국민의힘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뭐 그런 것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국민의힘도 헌법상의 위기와 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별로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아무리 목소리 높인다고 한들 그러니까 설사 그 말의 일부가 옳다고 한들 그게 퍽이나 먹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말로 장동혁 대표가 이 씬을 좀 잡아먹고 지배할 거였으면은 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된다. 이 미국부터 해가지고 이 서양 고전들부터 쭉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당이 뭔가 잘못한 점, 우리 당이 실수한 점, 그런 점들을 반성하고 이것들을 취해 나갈 테니 민주당도 동참해달라고 하면서 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가 왜 그렇게 문제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위헌십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미 해왔던 말들이 동어 반복적인 거고 그래서 그 위헌이 어떤 부분이 왜 위헌이라서 그게 왜 심대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상황인데 그게 아무리 뭐 길게 얘기한들 저는 여기서 또 이제 그 사소한 거에 자주 꽂히다 보니까 사소한 거가 되게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자기 그 자리에서 듣는 의원들이야 뭐 들락날락 하면 되잖아요. 카메라가 항상 나 비추는 거 아니고. 근데 필리버스터는 의원 뒤에 의장석에 앉아 있는 의장단 있잖아요. 의장이든 부의장 누구 한 명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여기죠. 졸면 카메라에 포착이 될 거고 그렇다고 계속 그거를 막 눈을 막 뜨고 계속 경청하기도 참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렇죠. 내용을 네. 떠나서 네. 혹시 그거 취재 좀 한번 해보신 적 없어요? 아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의장단에서 이거를 돌아가면서 맞는데 이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사실 다들 나이도 있는 분들이고 계속 주재하려고 하나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이 자기가 의사진행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왜 무기가 되냐면은 그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3교대로 해도 쉽지 않은 건데 이걸 2교대로 돌리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1시간 강의 듣는 것도 되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뭐 게다가 밤을 새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체력으로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건데요. 네. 차라리 자기가 중심에 서서 주목을 받고 말을 하는 상황이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다라고 하는 게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긴 하죠. 한번 취재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고충이 뭔지. 좀. 주호영 의장이 촉구 사퇴하겠다라고 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의 논란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과연 사실 근데 야당도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 물론 필리버스터가 대체적으로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은 야당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네. 그 쟁점 법안이 아닌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필요 없는 체력 소모까지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여야 공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뭐 11시 몇 분이면 어차피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강제 종료가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튼 이제 기록을 갱신하게 된 상황이어서 장동혁 대표는 뭐 최초로 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를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도 갱신해서 여러 가지를 남기게 된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그나저나 대표님이 몸소 필리버스터에 나선 거잖아요. 그쵸. 국민의 의원들은 많이 본회의장에 있었습니까? 아 평소보다는 뭐 그래도 좀 있는 편이 아니었나. 평소에 워낙 없었기 원래 때문에. 조를 투입하잖아요. 조를 짜서. 그렇죠. 심야에 다 당번 정해가지고 조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또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오전 중에도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는 의원들 오자마자 바로 지금 다 본회의장으로 본회의장으로 출근해달라고 얘기를 네. 한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좀 하나만 짚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계엄을 비유하는 정치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느끼는데 계엄에 대한 절절한 사과와 반성 없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적 수사라고 하는 것은 좀 국민들한테 전혀 가닿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까지 좀 한번 해봅시다. 통일교 특검은 최종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두 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왜 말을 못해요? 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까지 갈 수도 있다. 합의요? 합의는 안 아니 되죠. 통과. 그러니까 처리되는 네. 거예요. 예, 사실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손을 잡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면 이미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긴 아니 하거든요. 여야 합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일단 1차 합의를 했으니까 네. 그 틀의 합의 처리가 가능하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통일교 특검, 통일교 특검.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결국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넘어갈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 건데요. 이제 그래서 지금 받고 하나 더라는 지금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종합특검 하고 그러면 통일교 특검도 하자 뭐 이런 식의 상황인 것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손해볼 게 없다라는 계산이 일부 지도부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있긴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면 조금 전에 박상혁 이제 그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고 인터뷰를 했는데 받고 하나 더가 아니에요. 받고 두 개 던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 특검 받아. 근데 금품수수 의혹 말고 하나 더 뭐냐? 각종 선거 개입 의혹 추가. 그리고 꼭 근데 선거 개입 통일교만 했냐? 다른 종교단체 추가.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이러면 국민의힘이 받겠느냐? 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원래 통일교 관련 이슈가 야권의 최대한 악재로 꼽혀왔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여러 이슈들 때문에 반전되면서 여권의 악재 쪽으로 조금 성향이 바뀌었죠. 물론 더 들여다보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성격이 또 변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통일교 특검을 받은 거는 다분히 정무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굴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
민주당 지지층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여론조사 추이를 보게 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통일교 특검을 하는 게 낫다라는 쪽으로 좀 판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에서는 뭐 맞춰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을 하긴 할 건데 그러면은 그 특검을 어떤 식으로 꾸려서 갈 것이냐라는 건 사실 굳이 야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맞춰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 주도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합의라고는 하지, 합의를 핑계로 결국 시간을 끌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합의가 쉽진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통일교 특검이 바로 이렇게 돌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영명, 그러니까 그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 해상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개인적 금품 수수로 한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권의 기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각종 선거 개입. 그다음에 선거 개입을 위한 조직 동원. 여기까지 이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노회찬 전 의원께서 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파리가 반대한다고 FK를 안 뿌리냐고. 뭐 할 거면 해야죠. 뭐 이거는 이 통일교 특검 이슈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180도 네. 더 이상 야권에서 무슨 스탠스를 취하고 뭘 하든 관계가 없어요. 이건 가는 겁니다. 이기치 않은. 네, FK라는 특정 상표 이름이 아, 있습니다. 뭐 이두분 네, 아무튼 탈충제. 네. 뭐 근데 보통 명사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뭐 이제 장동혁 위기설, 뭐 2월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결국 필리버스터도 그거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분히. 그죠. 네, 저는 만약에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없었다면 본인이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해가지고 필리버스터 할 이유가 1도 없다. 그러면 이 요번에 필리버스터가 그러면 어떤 자신의 그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 3일. 왜 이렇게 짜? 한 2, 3일 정도 예. 뉴스 좀 나오고 기록 좀 나오고 그러나 본질적인 이 위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각을 세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지는 기류일 텐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사실 장동혁 대표의 어떤 기류에 대해서 반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체제가 누구냐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물음표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나 뭐 전반적인 뭐 국민의힘 주류의 당원만이 아니라 의원들조차도 그래서 지금 체제가 문제이지만 그걸 꺾어 넘어갈 수 있는 게 한동훈이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막상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안부재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계 전투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각각 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시간 끌기 요소일 수는 있겠지만 여튼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는 모양새로 한번 한동훈 계를 소위 흔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흔들었을 때의 반발이라고 하는 것이 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 측정이라고 하는 게 한동훈계가 때로 혹은 그 이상으로서 뭔가 백래시 같은 것이 옳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여러 가지 공을 던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딱 근데 이 타이밍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규모 토크 콘서트가 됐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장화 의원한테 그 질문했더니 이건 뭐 급조된 게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그렇죠. 일정이 확정이 네.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이 대응 차원은 아니었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토크 콘서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워낙 이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는 과정에서 뭐 전국도 돌고 뭐 맨날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 일환에서 했던 건데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정치적 주목도가 올라가게 되고 조금 이제 안에서의 좀 메시지 좀 바뀌게 된 거지. 어떻게 보면은 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그렇게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오히려 약간 띄워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슈 주목도가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서 한마디 들으려고 하고 사실 그날도 이제 기자들도 일부 토크 콘서트 현장까지 가가지고 취재도 하고 했는데 사실 아니었다 이런 이슈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관심 끌 자리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좀 이게 서로가 약간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관계가 또 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근데 분위기는 열렸대요? 어땠대요? 모인 분들 아니 한동훈 전 대표 팬덤은 열정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아주머니들은 팬덤 자체는 열정적이긴 하죠. 모든 팬덤이 다 열정적이니까요. 근데 그죠. 어쨌든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저번에 국회 도서관 그쪽 쪽문 왔을 때도 그렇고 그럼 주된 층이 어떻게 돼요? 그 팬덤 층. 5060
그 여성분들이 좀 많죠. 아, 네, 그래요? 그분 풍선 흔들고 그래서 전당대회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또 약간 일종의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전당대회 현장 바로 앞에서의 팬덤 파워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월등했어요. 근데 네. 막상 표를 까보니까 아닌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앞에서의 보이는 열정적인 팬덤이 전체 표심은 아닌 건데 이제 그런 거좀 구분해야죠. 우리 프로도 5060에 좀 강한데. 근데 아마 한동훈 전 대표 팬덤과는 안 겹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댓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뭘 또 그렇게 확인을 해? 그렇게. 아니 여기 촌철님들이 싫어하실까 봐요. 아니 저기 진행자께서도 토크 콘서트 하고 뭐 네. 이렇게 뭐 이벤트 한다고 하시면은 전 그런 거 안 해요. 쑥스러워서 안 해요. 네.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전 좀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이제 60대 이상의 이제 나이 많은 특히나 TK 중심의 지역에 계신 분들 플러스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데리고 왔던 20대 남성 위주의 어떤 표가 있는데 젊은 남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30대까지도 올라가고 예.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당원표를 먹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발 이제 보수 정당이 하고 싶어하는 2030 남성을 중심으로의 세우권자에서도 사실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오는 그러니까 코어가 단단해 보이지만 단단하지 못함 이 보수 정당에서 뿌리 내리기에는 그런 지점이 좀 딜레마적으로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지층을 볼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그 코어층만큼 안티층도 단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약간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장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가 그 미륵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을 관심법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추정만 해보자면은 장도영 대표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주변에 기조 변화를 여러 번 예고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제 좀 내년부터 돼가지고는 기조도 바꾸고 조금 메시지도 바꿔가지고 해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약간씩 바꾸려는 듯한 뉘앙스가 툭툭툭 치고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훅훅훅 가라앉아요. 뭐만 조금 나오는 유튜브에서 다들 보수 유튜버들 난리 나가지고 막 하고 있고 지지층들 막 그 강성 지지층들이 막 항의하고 쇄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심이 그러니까 그 당원 민주주의가 잘못 작동됐을 때 어떤 그 폐해를 정말 국민이 잘 보여주고 있다. 강성 지지층 짠물분들만 나온 분들이 뭐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확 들불처럼 일어나다 보니까 장도영 대표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못 바꾸면은 침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돌파할 정치적 능력을 아직까지는 좀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필리버스터 같은 이벤트로 약간 좀 개인기로 모면해 보려는 시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 뭔가 좀 의아하고 좀 약간 불편했던 게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가다가 기조를 변화시킨다. 그럼 국민들이 바뀌었나 보다. 이제 좀 뭔가 좀 환골탈태했나 보다. 다른 모습이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나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국민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저는 그게 의아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국민이 무슨 정치인들이 단세포 생물입니까? 그 정치인들 패배 플래그 세우는 게 이제 큰절하는 거잖아요.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평소에 잘 이렇게 뭔가 그런 반성이라는 것도 쭉 기조들이 유지가 되면서 디벨롭이 되어야 뭐 큰절을 하든 죄송하다고 하든 그게 좀 뭔가 진정성도 있고 울림이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코앞에 두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되면 누가 지금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뭐 지금 뭐 충분히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그게 먹힐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급하니까 그거라도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기조인 것 같은데요. 과연 먹힐까에 대해서는 오늘 그 그러니까 지방선거 기획단 이제 마지막 회의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정말 70대 30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인데요. 오늘 어떻게 결정을 해서 지도부에 전달하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내란 재판부법도 그렇고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도 그렇고 그냥 중립적 표현을 쓰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죠? 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수기와 합의가 사라진 이 의회 민주주의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거다. 수정안은 물론 뭐 급하게 뭐가 나오게 되면은 뒤늦게 올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상임위에서 먼저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상임위가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장이 되고 토론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 양당 다 공이 잘못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법안을 일단 만들어놔서 통과시키기 바쁜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수기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제동을 걸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숙고를 거치는 것들을 과정을 거쳐서 법이 좀 더 완성도를 높여 가지고 정말로 본회의는 진짜 다 완성된 법을 올려놓고 찬반 투표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일단 빨리 올려, 일단 태워, 이거 이제 통과시켜, 이게 좀 급하다 보니까 네. 토론 없이 바로바로 종결 처리 때리고 그냥 소위 안 가고 넘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의도 다 대체하는 식으로 가고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니까 막판에 가게 되면 뭐 시민사회에서도 반발하고 뭐 그 정보통신망법 같은 것도 뭐 언론노조부터 뭐 기자협회부터 뭐 지금 다 반대가 목소리 높잖아요. 우려점. 그러니까 이거 고치면 이게 문제고 저거 고치면 요게 또 터지고 이런 식이다. 이거 누더기법 만들어 놓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의 잘못을 맨날 얘기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아직도 야당처럼 하고 있다. 여당은 정책으로 승부합니다. 야당이 투쟁으로 승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특히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랑 그런 것과 관계없는 다른 별도의 법인 거잖아요. 언론개혁해가지고 이게 또 하자는 건데 그럼 이런 법일수록 과방에서부터 잘해서 올라왔어야죠. 일단 통과시켜놓고 문제 생기니까 그럼 우리가 수정해볼게. 날짜까지 갑자기 바꿔가지고 처리 날짜까지. 그렇게 뒷책임을 누가 집니까? 한번 잘못 만들게 되면 모두가 피해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좀 반성해야 돼요. 사실은. 법사위도 마찬가지고. 김은지 기자. 근데 저도 결국 민주당의 리더십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열정들이 다르게 분출되면서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지금 굉장히 급발진하는 모습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당원한테 어필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당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여당의 DNA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생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뭔가 가름말을 해주고 뭔가 정리해줘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게 되고 있나? 뭐 물론 원내 지도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다른 본인의 개인권 가지고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진짜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당내에서 나오는 불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다음 본인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1인 1표제 부결이 되긴 했었지만 그걸 다시금 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개혁 아젠다에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더 관심이 있다라는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은 그 당 지도부가 개입을 해서 막판 수정을 하는 게 본회의 상정 전 단계 내지 상정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원이 개별 발의를 하든 그 뭐를 하든 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든 그 초기 단계에서 뭐 가지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뭐라고 할까요? 온갖 논란과 분열상을 보일 대로 다 보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해버리는 이게 왜 중간중간에 매듭이 지어지지 않느냐. 이게 저는 핵심 문제라고 보는데 관심이 없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번 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이냐. 이걸 사실은 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라고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법안 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또 이제 원내 지도부와 각 상임위가 유기적으로 지금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각자가 지금 다 넛지를 이상한 데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뭐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저게 과연 하나의 큰 정당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뒤늦게라도 태클이 안 걸리는 게 안 걸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법들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법들은 반드시 이때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내란 전단 재판부법은 조금 이제 급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게 오늘 통과하는 것과 다음 달 통과하는 갑자기 큰 뭐가 변수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올릴 때부터 성안할 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전장은 상임위원회가 돼요. 상임위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야당도 뭐라고 하고 여당도 뭐라고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깊이 있는 법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체계자구 심사나 이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일단 통과시켜 넘겨버려 하고 나서 우리는 했습니다라고 성과라고 지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강성지지층만 너무 바라보고 그들에게 어필하고 쇼츠 만들려고 상임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사 탄핵했을 때 생각이 좀 나는데요. 그러니까 검사 탄핵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들이 있었었거든요. 특히 안동환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유성 씨와 관련해서 검사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법 판결에까지 나올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입법 청문회 관련된 청문회도 하고 그것들을 더 문제 제기하고 아젠다화 함으로써 탄핵에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것들이 좀 급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 설득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헌재에서 결국은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해당 검사한테
소위 말하는 까방권만 준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기각이 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개혁 아젠다도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언론 개혁 당연히 필요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손볼 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급박하게 가가지고 만에 하나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이게 오히려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언론 개혁,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오랫동안 요구하고 주장해왔던 정당으로서 왜 이렇게 좀 준비가 미흡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결국은 다시금 앞에 이야기를 하자면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당 대표든 원내 대표든 미주알 고주알 감나라 대추나라는 게 저는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의원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인데 그 자율성을 존중을 해야죠. 그다음에 상임위의 자율성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뭐 지도부라는 이유로 막 그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게 있죠. 특정 법안 같은 경우는 당론 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안은 상당히 지금 어떤 뭐 국정 방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발의와 자율적 토론에 맡길 게 아니라 당이 직접 이건 챙겨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관리에 들어가고 조정에 들어가는 기능이 필요한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란전담 재판법도 그렇고 허위 조직정보 근절법도 경우 사실 그런 경우잖아요. 이런 게. 근데 손 놓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럼 도대체 뭐가 중한디라고 하는 개념이나 있었던 것이냐라는 얘기가 거기서 성립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당론으로 정한다는 건 굉장히 무거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워낙 이것저것 다 당론으로 정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되게 당론으로 정한다는 게 되게 가볍게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원들의 투표와 헌법상의 그 책무와 양심을 보다 당이 어쨌든 방향을 좀 더 우선시하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 이건 정말 중요한 법이니까 당의 일치 단결해서 이거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하는 게 당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법이라 한다면 최소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17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끼리는 어쨌든 컨센서스가 있어야 가능한 게 당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총회도 수시간 동안 해가지고 뭐 밤새서 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그 합의를 위해서 당 안에서도 서로가 설득을 위해서 막 물밑에서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전통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게 지금의 이 여러 문제들이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와 종을 좀 구분을 좀 해야 되고 그 주와 종에 따라서 접근법을 좀 달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결국은 전략적 마인드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좀 정리를 왜 웃으세요? 네? 왜? 오늘 아닙니다. 준비욕에 더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강호신 기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저희가 최근에 아무튼 야당도 많이 비판을 하지만 여당도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민주당 왜 이렇게 많이 비판하냐, 국민 더 잘못하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책임과 힘이 있을수록 더 많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분들께서도 좀 고깝게 듣지 마시고 시선 집중 좀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갑자기 시선 집중 여기서 왜 나오는데? 갑자기 엄지척까지 가는. 불편부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